이어서 플랜지형 글로브 스타일 제어 밸브의 면간거리 치수, 즉 페이스 투 페이스 디멘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는 ASTM B61C92200과 B62C83600 같은 캐스트 브론즈 밸브 재질을 다루었고, 여기서부터는 그 밸브들의 설치 치수를 규정하는 표로 넘어갑니다. 이 표가 대상으로 하는 압력 클래스는 클래스 125, 150, 250, 300, 그리고 600이며 모두 ISA S75.03 표준에 따른 치수입니다. 면간거리라는 것은 밸브 양쪽 플랜지의 단면과 단면 사이의 길이를 말하는데요. 이 값이 배관 레이아웃을 설계하거나 기존 밸브를 같은 자리에 교체할 때 호환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설치 치수입니다. 표는 밸브 사이즈를 기준으로 각 압력 클래스마다 표준 길이를 정해주고 있으며 단부 형식과 재질 조합에 따라 예를 들어 클래스 251 레이즈드 페이스 주철이나 클래스 300 레이즈드 페이스 강인하에 따라 적용되는 치수가 구분됩니다. 따라서 밸브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사이즈뿐 아니라 클래스와 단부 재질까지 함께 확인하여 정확한 면간거리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플랜지형 글로브 스타일 컨트롤 밸브의 면간거리 표에서 단부 연결 분류 항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표의 열머리끌 가운데 하나로 CL300RF 강철, 즉 클래스 300 등급의 레이즈드 페이스 밀봉면을 가진 강철 재질 밸브를 가리킵니다. 이 표 전체는 ISA S75.03 규격을 따르며 클래스 125, 150, 250, 300, 그리고 600 등급을 모두 다룹니다. 레이즈드 페이스는 플랜지 밀봉면이 약간 돌출된 형태로 강철 밸브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표준 단부 연결 방식입니다. 표에서는 CL250RF가 주철에 CL300RF가 강철에 대응되도록 압력 등급과 재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간거리란 밸브 입구 플랜지 면에서 출구 플랜지 면까지의 거리를 뜻하며 배관에 밸브를 설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치수입니다. 이번에는 플랜지형 글로브 스타일 제어 밸브의 면간거리, 즉 페이스 투 페이스 치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ISA S75.03 규격을 따르며 클래스 125, 150, 250, 300, 600 등급을 다룹니다. 표의 가로축에는 단부 형식이 나열되는데 클래스 125 플랫 페이스는 주철, 클래스 150 레이즈드 페이스와 링 타입 조인트는 강, 클래스 250 레이즈드 페이스는 주철, 클래스 300 레이즈드 페이스는 강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FF는 플랫 페이스 평면형, RF는 레이즈드 페이스 돌출형, RTJ는 링 타입 조인트, CI는 주철, STL은 강을 뜻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NPS 2분의 1과 4분의 3인치에서 클래스 125 플랫 페이스는 7.25인치, 클래스 150 레이즈드 페이스는 7.75인치, 클래스 300 레이즈드 페이스는 8.00인치입니다. NPS 1.5인치에서는 각각 8.75, 9.25, 9.88인치이고 NPS 2.5인치에서는 10.88, 11.38, 12.25인치로 늘어납니다. 핵심은 같은 밸브 구경이라도 압력 등급인 클래스가 높아지고 단부 형식이 커질수록 면간거리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압력 등급과 단부 연결 방식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면간거리표의 연장으로 여기서는 클래스 300링 타입 조인트 강 단부와 클래스 600 레이즈드 페이스 강 단부가 추가됩니다. RTJ, 즉 링 타입 조인트는 금속 링을 홈에 끼워 밀봉하는 방식으로 고압과 고온 환경에서 신뢰성 높은 밀봉을 제공하기 때문에 클래스 300 이상의 고압 등급에서 자주 채택됩니다. 같은 밸브 구경이라도 클래스 300에서 클래스 600으로 갈수록 더 높은 사용 압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그에 따라 플랜지 두께와 면간거리도 함께 커집니다. 이 항목들은 앞서 본 면간거리표에서 고압 등급에 해당하는 열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더 높은 압력 등급의 면간거리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앞표의 마지막 열로 클래스 600링 타입 조인트 강 단부가 들어가며 여기서부터 새로운 표가 시작됩니다. 새 표는 클래스 900, 1500, 2500에 해당하는 플랜지형 글로브 스타일 제어 밸브의 면간거리를 다루고 치수 기준은 ISA S75.16 규격입니다. 앞서 본 클래스 125부터 600까지가 S75.03을 따랐던 것과 달리
이러한 초고압 등급은 별도의 규격으로 면간거리를 관리합니다. 압력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두꺼운 플랜지와 더 긴 면간거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배관 설계 시 이 규격 구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900, 1500, 2500 면간거리의 상세 수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클래스마다 쇼트, 즉 단형과 롱, 즉 장형이라는 두 가지 면간거리 패턴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대표 수치를 보면 NPS 2분의 1에서 1인치 구간에서 클래스 900은 쇼트 10.75인치, 롱 11.50인치이고 클래스 2500은 쇼트 12.12인치, 롱 12.50인치입니다. NPS 1.5인치에서는 클래스 900과 1500이 모두 쇼트 12.25인치, 롱 13.12인치이며 클래스 2500은 쇼트 14.12인치, 롱 15.00인치로 커집니다. 대구경으로 갈수록 클래스 2500은 일부 사이즈에서 한 가지 패턴만 제공되어 표에 대시 표기로 비어있는 칸이 나타납니다. 쇼트와 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액추에이터와 트림이 차지하는 공간, 그리고 기존 배관과의 정합을 유연하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맞대기 용접 단부 글로브 스타일 제어 밸브의 면간거리표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버트웰드, 즉 맞대기 용접 단부는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고 밸브를 배관에 직접 용접으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표가 다루는 압력 등급은 클래스 150, 300, 600, 900, 1500, 2500이며 치수 기준은 ISA S75.15 규격입니다. 용접 단부는 플랜지 연결과 달리 가스켓이나 볼트 결합부가 없어 누설 경로가 적기 때문에 고압이나 고온 서비스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다만 한번 용접하면 밸브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정비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소켓 용접단 글로브형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ISA S75.12 규격에 따른 것으로 밸브 양끝면 사이의 거리, 즉 페이스 투 페이스 치수를 규정합니다. 압력 등급은 크게 세 묶음으로 나뉩니다. 클래스 150과 300, 600을 하나로, 클래스 900과 1500을 하나로, 그리고 클래스 2500을 따로 둡니다. 각 등급마다 숏 패턴과 롱 패턴 두 가지가 있고 치수는 밀리미터와 인치를 함께 표기합니다. 밸브 크기는 DN과 NPS로 구분하며 NPS 2분의 1부터 대형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NPS 2분의 1은 클래스 150, 300, 600에서 숏이 7.38인치, 롱이 8.00인치이고 클래스 2500에서는 숏 8.50, 롱 12.50인치입니다. NPS 1과 2분의 1은 8.75 그리고 9.88인치, 클래스 900과 1500에서는 9.25와 13.00인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압력 등급이 높아질수록 면간 치수가 커지며 클래스 2500에서는 50.00인치대까지 늘어납니다. 줄표 3개로 표시된 칸은 해당 크기와 등급 조합이 적용되지 않음을 뜻하므로 배관 설계 시 이 표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조합만 골라 쓰셔야 합니다. 앞서 본 수치표의 표제와 근거 규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소켓 용접단 글로브형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표로 적용 압력 등급은 클래스 150, 300, 600, 900, 1500, 2500입니다. 치수의 근거가 되는 규격은 ISA S75.12입니다. 소켓 용접 방식은 배관과 밸브를 끼워 맞춘 뒤 용접하는 단부 연결 방식으로 이 표제는 바로 앞 슬라이드의 숫자 데이터가 어느 규격에 근거하는지를 명확히 해줍니다. 단부 연결 방식이 다르면 면간 치수도 달라지므로 소켓 용접단을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규격 기준 치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나사식 단부 글로브형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 역시 ISA S75.12 규격을 따르며 단부를 나사로 체결하는 스크류드 엔드 방식 밸브에 적용됩니다. 압력 등급은 클래스 150, 300, 600을 한 묶음으로, 클래스 900과 1500을 한 묶음으로, 클래스 2500을 따로 둡니다. 각 등급마다 숏과 롱 두 패턴이 있고 밀리미터와 인치를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NPS 2분의 1은 클래스 150에서 600 범위에서 숏 6.69, 롱 8.12인치이고 클래스 2500에서는 숏 8.50, 롱 12.50인치입니다. NPS 1과 2분의 1은 9.25와 9.88인치, 클래스 900과 1500에서는 9.25와 13.00인치, 클래스 2500에서는 10.25와 15.00인치입니다.
NPS 2와 2분의 1 같은 일부 크기는 줄표로 표시되어 해당 조합이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같은 밸브 크기라도 압력 등급이 올라가면 특히 롱 패턴 치수가 커지며 클래스 2500 대형에서는 26.00, 29.00인치까지 늘어납니다. 글로브형 밸브 면간 치수표의 소형 크기 구간 데이터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행들은 DN과 NPS로 구분되는 밸브 크기별로 숏과 롱 두 가지 면간 치수를 제시합니다. NPS 2분의 1은 숏 6.50, 롱 8.12이고 NPS 4분의 3은 숏 6.50, 롱 8.25입니다. NPS 1은 7.75와 8.25, NPS 1과 2분의 1은 9.25와 9.88입니다. NPS 2는 10.50과 11.25, NPS 2와 2분의 1은 11.50과 12.26입니다. 이처럼 숏과 롱 두 컬럼 구조로 같은 밸브 크기에서 어떤 면간 패턴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치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분리형 플랜지 글로브형 조절 밸브의 면간 치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ISAE S75.20 규격을 따르며 세퍼러블 플랜지, 즉 밸브 본체와 플랜지가 분리되는 형식에 적용됩니다. 적용 압력 등급은 클래스 150, 300, 600이며 각 등급마다 밀리미터와 인치를 함께 표기합니다. 클래스가 올라갈수록 같은 크기에서도 면간 치수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NPS 1과 2분의 1은 클래스 150에서 3.62, 클래스 300에서 3.88, 클래스 600에서 4.12인치입니다. NPS 2는 4.37, 4.62, 4.94인치이고 NPS 3은 5.88, 6.25, 6.62인치입니다. 대형 크기로 가면 8.88, 9.31, 10.00에서부터 10.69, 11.19, 12.00인치까지 이릅니다. 이 표에는 동일 등급에서 단일 컬럼으로 정리된 보조표도 함께 있는데 NPS 1과 2분의 1부터 시작해 8.50, 9.50, 11.50, 14.00, 17.00인치 순으로 치수가 커집니다. 레이즈드 페이스 앵글형 밸브의 면대 중심선 치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ISAE S75.22 규격을 따릅니다. 앵글형 밸브는 입구와 출구가 직각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일반 글로브 밸브처럼 양끝면 사이 거리인 면간 치수가 아니라 밸브 한쪽 면에서 밸브 중심선까지의 거리인 페이스 투 센터라인 치수로 규정합니다. 적용 압력 등급은 클래스 150, 300, 600이며 치수는 밀리미터와 인치 두 단위로 함께 표기합니다. 단부는 면이 솟아오른 레이즈드 페이스, 약자로 RF 플랜지 전용입니다. 앵글형 밸브를 직각 배관 구간에 설치할 때는 이 면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배관 위치를 잡아야 정확히 맞물립니다. 플랜지리스 부분 구체형 컨트롤 밸브의 면간 치수 규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클래스 150, 300, 600을 대상으로 하며 치수는 ISAE S75.04 규격을 따릅니다. 면간 치수를 보면 NPS 4분의 3은 3.00인치, NPS 1과 2분의 1은 4.50에서 4.88인치이며 밸브 크기가 커질수록 6.50, 9.00, 11.69, 15.75, 18.00, 24.00인치로 증가합니다. 별도로 제공되는 NPS와 DN 환산표에서는 NPS 1과 2분의 1이 1.31인치, 즉 33.3mm에 해당하고 이후 1.69인치는 42.9, 1.81인치는 46.0, 2.06인치는 52.3, 2.38인치는 60.5, 3.06인치는 77.7, 4.00인치는 101.6, 4.38인치는 111.2mm로 환산됩니다. 두 가지 주석이 중요합니다. 첫째, 이 밸브 바디는 클래스 125 주철 플랜지 또는 클래스 150 강 플랜지와 호환됩니다. 둘째, 표의 면간 치수는 밸브를 배관에 설치한 이후 기준이며 별도 가스켓을 사용하는 경우 그 두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밸브의 일체로 결합된 가스켓이나 시일은 압축된 상태의 두께로 이 치수에 포함됩니다. 버터플라이 컨트롤 밸브의 면간 치수 규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치수표는 단일 플랜지형, 즉 러그 타입과 플랜지리스형인 웨이퍼 타입 버터플라이 밸브를 함께 다룹니다. 적용 클래스는 클래스 150, 300, 600이며 치수는 MSS SP67 규격을 따릅니다.
러그형은 양쪽에서 볼트로 체결하는 방식이고 요이퍼형은 두 개의 플랜지 사이에 끼워 설치하는 구조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프셋 설계 고압 버터플라이 밸브의 명간 치수 규격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치수표는 디스크 축을 시트 중심에서 어긋나게 배치한 오프셋 설계의 고압 버터플라이 밸브를 대상으로 하며 적용 클래스는 클래스 150, 300, 600입니다. 치수는 MSS SP68 규격을 따릅니다. 뷰에는 협폭 바디에 대한 치수와 설치 후 기준 치수 항목이 구분되어 제시됩니다. 오프셋 설계는 디스크 회전축을 시트 중심선에서 이격시켜 회전 시 디스크가 시트를 긁는 마찰을 줄이고 그 결과 시트 마모를 낮추면서 고압에서의 차단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재질 적합성 및 엘라스토머 선정 부분입니다. 컨트롤 밸브 트림 재료 조합의 마모 및 골링 저항성 차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트는 두 재료가 맞닿아 미끄러질 때 표면이 들러붙어 손상되는 골링 현상과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합니다. 등급은 세 가지로 P는 불량, F는 보통, S는 양호를 의미합니다. 304 스테인리스강과 316 스테인리스강, 인코넬 600과 625, 모넬 400, 하스텔로이 B2와 C276, 티타늄, 니켈, 알로이 20과 같은 비교적 연질인 합금구는 서로 조합했을 때 대부분 P 또는 F 등급으로 나타나며 청동과 조합하면 F 등급을 보입니다. 반면 타입 416 경화제와 440 경화제, 174 pH, 코발트 크롬 계열인 알로이 6즉 코시알 A, 무전의 니켈 코팅 ENC, 크롬 도금, 알루미늄 청동 같은 경질 또는 표면 처리 재료군은 F에서 S 등급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저항성을 보입니다. 같은 표에는 연간 치수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클래스 150, 300, 600에 대해 NPS가 커짐에 따라 1.88에서 6.06인치, 1.88에서 7.12인치, 2.12에서 9.13인치 범위로 증가합니다. 끝으로 모넬과 인코넬은 스페셜 메탈스 코퍼레이션의 상표이고 하스텔로이는 헤인즈 인터내셔널의 상표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앞선 마모 골링 저항성 차트의 법례와 거기에 포함된 재료 목록에 대하여 이어서 소개드립니다. 등급 기호는 S가 양호, F가 보통, P가 불량을 뜻하며 이 차트의 정식 명칭은 재료 조합의 마모 및 골링 저항성 차트입니다. 이 차트에 등장하는 경질 및 내마모 재료로는 코발트 크롬 계열의 알로이 6 코시알 A, 타입 440 경화제, 타입 416 경화제가 있습니다. 합금군으로는 하스텔로이 C276과 B2, 티타늄, 알로이 20, 니켈이 포함됩니다. 표면 처리 재료로는 알루미늄 청동, 크롬 도금, 그리고 174 pH가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스텔로이는 헤인즈 인터내셔널의 상표입니다. 이번에는 제어 밸브의 시트 누설 등급 분류, 즉 시트 리키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분류는 ANSI FCI 70-2, 그리고 IEC 60534 규격을 따르며 클래스 1에서부터 클래스 6까지로 나뉩니다. 먼저 클래스 1은 사용자와 공급자가 서로 합의만 하면 별도의 누설 시험이 필요 없는 가장 느슨한 등급입니다. 클래스 2는 전격 용량의 0.5%까지 누설을 허용하고 시험 매체로는 섭씨 10도에서 52도, 허씨로는 50도에서 125도 사이의 공기나 물을 사용합니다. 이어서 클래스 3은 전격 용량의 0.1%, 클래스 4는 0.01%까지로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클래스 5는 차압 1psi당, 오리피스 직경 1인치당 물이 분당 0.0005ml를 넘지 않아야 하고 SI 단위로 환산하면 차압 1바당, 오리피스 직경 1mm당 물이 초당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세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격한 클래스 6은 포트 직경을 기준으로 한 별도의 표에 명시된 누설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 매체로는 섭씨 10도에서 52도 사이의 공기 또는 질소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허용 누설량이 작아지므로 차단 성능이 얼마나 중요한 용도인지에 맞추어 적절한 누설 등급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브 시트 누출 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 절차와 시험 압력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NSI FCI 70-2, 그리고 IEC 60534-4 규격에 따른 시트 누출 분류표의 일부로 표의 오른쪽에 위치한 시험 절차 항목과 시험 압력 항목을 풀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각 누출 등급마다 밸브 입구에 어떤 압력을 인가하는지, 액추에이터가 제공하는 폐쇄 추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누출 유량을 어떻게 안정시켜 측정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시험 압력이 등급에 따라 운전 차압이나 RSI 본체 전격을 상한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규정된 최대 액추에이터 추력을 쓰되 시험 중에 더 큰 추력을 쓸 수 있더라도 그 이상은 절대 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비교적 낮은 차압으로 시험하는 등급의 절차입니다. 이 경우 밸브 입구에 압력을 인가하고 출구는 대기로 개방하거나 수도 손실이 작은 측정 장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제공하는 정상 폐쇄 추력을 전부 가합니다. 적용하는 시험 압력은 3 내지 4바, 즉 45 내지 60 psig이거나 최대 운전 차압 중에서 더 낮은 값을 택합니다. 즉 규정된 시험 압력과 실제 운전 차압을 비교해서 둘 중 작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더 엄격한 등급의 시험 절차입니다. 이때는 밸브 본체의 공동과 연결된 배관 전체를 물로 가득 채운 다음 밸브 플러그를 폐쇄 위치로 스트로크합니다. 사용하는 추력은 규정된 순최대 액추에이터 추력이며 시험 도중 그보다 큰 추력을 낼 수 있더라도 결코 더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출 유량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둡니다. 적용 압력은 밸브 플러그 양단에 걸리는 최대 운전 차압이며 RSI 본체 전격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용자와 공급자 간 합의가 있으면 더 낮은 압력으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엄격한 등급의 시험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도 밸브 입구에 압력을 인가하지만 액추에이터를 규정된 운전 조건에 맞게 조정한 상태에서 밸브 플러그 시트에 정상 폐쇄 추력을 완전히 가합니다. 그런 다음 누출 유량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적합한 측정기로 누출량을 측정합니다. 시험 압력은 3.5바, 즉 50 psig이거나 밸브 플러그 양단에 걸리는 최대 전격 차압 중에서 더 낮은 값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등급이 올라갈수록 시험 조건이 운전 상태에 더 가깝고 측정이 정밀해지도록 절차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 밸브 시트 누설 등급 가운데 가장 엄격한 클래스 6의 시험 조건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스 6 시험에서는 밸브 입구에 압력을 인가하고 액추에이터는 지정된 운전 조건에 맞춰 조정한 뒤 밸브 플러그 시트에 정상적인 완전 폐쇄 추력을 그대로 가합니다. 그 상태에서 누설 유량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합한 측정 장치로 누설량을 읽습니다. 시험 압력은 3.5바, 즉 50 psig와 밸브 플러그 양단에 걸리는 최대 전격 차압 중에서 더 낮은 쪽 값을 적용합니다. 이 조건은 ANSI FCI 70-2 그리고 IEC 63344-4 규격에 따른 제어 밸브 시트 누설 분류표의 마지막 항목에 해당합니다. 클래스 6의 구체적인 허용 누설량 기준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허용 누설량은 공칭 포트 직경에 따라 분당 밀리리터 또는 그에 대응하는 분당 기포 수로 규정됩니다. 표에 제시된 값은 0.15, 0.30, 0.45, 0.60, 0.90, 1.70, 4.00, 6.75 순으로 커집니다. 기포수 측정은 표준 대안으로 예경 4분의 1인치, 즉 6.3mm의 벽 두께 0.032인치, 즉 0.8mm인 튜브를 사용합니다. 이 튜브를 물속에 8분의 1에서 4분의 1인치, 즉 3에서 6mm 깊이까지 담급니다. 튜브 끝은 직각으로 평평하고 매끄럽게 잘라 챔퍼나 버가 없어야 하며 튜브 축은 수면에 수직이어야 합니다. 분당 밀리리터로 환산한 유량을 정확히 나타내기만 한다면 다른 측정 장치를 만들어 써도 무방하고 그 경우 기포수는 표의 값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어 밸브 트림 재료의 온도 한계표에서 304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료의 UNS 지정 번호는 S30400이고 주조형 등가물은 CF8입니다. 적용 부위는 코팅하지 않은 플러그와 시트입니다. 이 무코팅 트림의 하한 온도 한계는 허쉬 영하 450도, 즉 섭씨 영하 268도까지입니다. 304 스테인리스는 오스테나이트계로 극저온 서비스에 적합한 재료이며 표에 제시된 온도 한계는 무코팅 트림을 기준으로 한 값으로 실제 적용 시에는 재료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어서 316 스테인리스강 트림의 온도 한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료의 UNS 지정 번호는 S31600이고
주조형 등가물은 CF8M입니다. 적용 부위는 마찬가지로 코팅하지 않은 플러그와 시트입니다. 무코팅 트림의 하한 온도 한계는 화씨 영하 450도, 즉 섭씨 영하 268도입니다. 316 스테인리스는 몰리브덴이 첨가되어 304 대비 내식성과 내공식성이 우수하며 304와 동일하게 극저온 영역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값 역시 무코팅 트림을 기준으로 한 온도 한계입니다. 트림 재료별 온도 한계표의 첫 부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17 스테인리스, UNS S31700, 주조형 CG8M은 무코팅 플러그와 시트로 쓰일 때 하한이 화씨 영하 450도, 즉 섭씨 영하 268도까지입니다. 416 스테인리스 S42600으로 경도 38HRC 최소, 그리고 CAU-GNM 경도 32HRC 최소 재료는 케이지와 플러그, 시트로 쓰일 때 하한이 화씨 영하 20도, 즉 섭씨 영하 29도입니다. 고강도 처리된 니트로닉 50, S20910은 사프트와 스템, 피네스이며 하한은 화씨 영하 325도, 섭씨 영하 198도입니다. 440 스테인리스 S44004는 부신과 플러그, 시트로서 하한이 화씨 영하 20도, 섭씨 영하 29도이고 17-4PHS17400, 127CU-1, H107호 조건은 케이지와 플러그, 시트로서 하한이 화씨 영하 80도, 섭씨 영하 62도입니다. 알로이 6, R30006, 코발트 크롬 A 재질이 플러그와 시트는 하한이 화씨 영하 325도, 섭씨 영하 198도입니다. 끝으로 무전의 니켈 코팅, 경질 크롬 도금, V볼용 경질 크롬 도금, 경질 크롬 코팅 같은 트림 코팅류는 모두 하한이 화씨 영하 325도, 섭씨 영하 198도입니다. 이번에는 제어 밸브 트림 재료별 최저 사용 온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비코팅 플러그와 시트로 쓰이는 주요 합금들은 대부분 하한이 영하 325화씨도, 즉 영하 198 섭씨도까지 내려갑니다. 모넬 K500, 모넬 400, 하스텔로이 B2와 C276, 니켈, 그리고 알로이 22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합금들에는 UNS 코드와 주조 코드가 함께 표기되는데, 예를 들어 C276은 N276 또는 CW2M으로, B2는 N665 또는 N7M으로 표기됩니다. 반면 티타늄은 그레이드 2, 3, 4와 C2, C3, C4 모두 하한이 영하 75화씨도, 영하 59 섭씨도로 합금 중에서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고분자 시트 재료를 보면 차이가 큽니다. PTFE는 영하 450화씨도, 영하 268 섭씨도까지 견뎌 가장 낮은 하한을 가지며 니트릴 고무는 영하 20화씨도, 영하 29 섭씨도, FKM 즉 바이토는 영하 18 섭씨도까지입니다. 나일론은 영하 60화씨도, 영하 51 섭씨도, HDPE는 영하 65화씨도, 영하 54 섭씨도, 클로로프렌 즉 네오프렌은 영하 40화씨도이며 섭씨로도 영하 40도입니다. 모넬과 인코넬은 스페셜 메탈스, 하스텔로이는 헤인스, 바이토는 듀폰의 상표명입니다. 이번 청크에서는 클래스 6 시트 누설 한계와 엘라스토머 사용 온도 개념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클래스 6 최대 시트 누설 허용량은 ANSI FCI 70-2 규격에 따라 정해집니다. 트림 재료의 온도 한계표는 하한과 상한을 화씨도와 섭씨도로 동시에 표기합니다. 엘라스토머 사용 온도 한계표가 제시하는 온도는 그 재료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하는 범위를 의미하지, 재료가 가진 절대적인 온도 한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재료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온도가 올라가면 인열 강도를 비롯한 여러 물성이 빠르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값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용 가이드로 활용하고 실제 동작 조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상온 부식 정보표를 읽는 방법, 즉 등급 체계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표는 여러 금속이 특정 유체와 접촉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계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등급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A는 일반적으로 적합하다는 뜻이고, B는 경미한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영향이 있어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C는 부적합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권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체의 농도, 온도, 압력 같은 조건들이 특정 금속의 적합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성도 금속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반드시 참고용 가이드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